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박연미 평론가 모시고 오늘은 성장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분기 경제 성장률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기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0.3%. 네, 성에는 안 차는데 어쨌든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만약에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라면 이게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2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심각할 뻔했는데 어찌되었든 역성장 면했다. 근데 이게 숫자를 좀 들여다보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출로 먹고 살기에는 이거 괜찮은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출 자체는 늘어났지만 수출에서 수입을 빼고 정말 실제로 찐 수출이 얼마였느냐. 순수출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숫자를 보니까 0.1%포인트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기에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고요. 설비 투자도 4%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투자가 줄어들고 그 구멍을 메워준 거 그나마 민간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민간 소비가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이거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민간 소비는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일단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우리가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쓰지 않게 된 그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실내 마스크 해제, 대중교통의 전면 마스크 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번 밖에 나가볼까 이런 마음들이 좀 드셨을 거고요. 실제로 민간 소비에서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효과도 좀 있었을 겁니다. 봄철에 그리고 기온이 좀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졌었죠. 오히려 지금 약간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날씨가 좀 빨리 따뜻해지면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수요가 좀 빨리 자극이 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몰려들었습니다만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될 거냐 이건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참 근데 이 수출이 진짜 걱정인데 수출 상황은 앞으로도 나아지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2분기까지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 편향이 워낙 크기도 한데 반도체 겨울이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무역협회가 집계한 그 통계를 보면 1분기의 수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은데요. 대중 수출이 30%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가 줄어들면서 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함께 줄어들었다. 이게 수출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좀 풀면서 네. 이른바 리오프닝 그렇죠.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계속? 리오프닝 했는데 그 안에서 중국에서 요식업을 중심으로 그 중국 내수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거든요. 내수 중심으로 살아나고 수입품 소비도 물론 굉장히 늘었는데 그 수입품의 소비에 한국 수입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재를 우리는 많이 갖다 파는데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지갑을 연 곳 보니까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한국차 아직까지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중국 자체 브랜드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수입차나 고가의 상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다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줄었다. 특히 화장품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좀 어렵네요. 네. 반도체 이야기를 또 이게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공급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동하면서 네. 우리 반도체 앞으로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 반도체가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 다 충족해라. 그 조건을 우리 전경련에서는 탁 집어서 독소 조항 이렇게 부를 정도거든요. 그 규정들이 우리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기도 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에서 쓰이는 반도체는 그 안에서 생산해서 쓰겠다. 이미
유럽판 칩스법을 통과시킨 상태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래피더스라고 해서 일본의 반도체 부흥을 다시 일으켜내겠다. 추가로 돈을 더 얹어서 투자하겠다. 이 계획을 어제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이 다 제각각 각자 도생의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교류하고 서방에 반도체 갖다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시장에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밤에 한미 정상회담 네. 진행될 텐데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최소한 하고 어떤 건 최소한 좀 받아내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 기업들이 장부를 속살까지 다 보여줘야 한다. 이런 규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세우려는 공장에 들이겠다는 돈이 22조 5천억 원. 아우, 큰 돈이네. 하이닉스가 미국에 짓는 공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9조 5천억 원인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보조금 받으려면 첫 번째, 영업 기밀을 다 공개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발주를 했고 웨이퍼당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제외하고 실제로 그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그거 공개해라. 두 번째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하고 공유해라. 근데 초과라는 기준이 참 모호한 거예요.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을 때 500만 원은 괜찮고 1,000만 원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느냐. 역시 모호한 기준일 수 있고 세 번째는 당장 10월에 도래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장비가 들어갈 때 한국 공장들이 중국의 장비 일단은 증설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유예 기간은 10월에 끝납니다. 이후에 유예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차후에 한국의 어떤 부분에 일부라도 규제를 완화해 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향후에 중국 시장과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예가 가능할 건지 얘기를 흉금을 터놓고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 같으니까 마이크론에서 사다 쓰던 반도체 어딘가에서는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그거 한국 기업들이 팔지 말아라. 이게 애둘러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동맹국에게 보여주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끌어내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국익을 지키러 간 거니까요, 정상회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좀 보시죠. 오늘 밤에 회담이 진행됩니다. 자, 성장률 이야기 좀 돌아와서 자, 2분기 연속 역성장 일단 피했어요. 2분기 전망은 그래도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아직까지는 비빌 언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꽤 다양한 나라입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인데요. 반도체가 빠져나간 자리에 그래도 1분기에 현대 기아가 장사 잘했다는 게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기아도 오늘 그 실적이 나와서 어제 현대차, 오늘 기아 이 보면은 분기에 조 단위 이상으로 장사 잘했구나.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쌩쌩 달려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전기차 보조금을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못 받잖아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북미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고 배터리 속에 중국산 광물 혹은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이거 안 주겠다. 결국 다 빠져나가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쟁사는 막판에 들어갔거든요. 너희도 조건 맞추면 보조금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조건 당장 맞출 수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 종합하면 1분기까지 장사 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분간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호혜성 혹은 화답성 그 대책을 얻어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공급망 분리는 이미 현실이 돼 있고 우리 기업들이 잘 적응해서 헤쳐나가야 될 텐데 참 쉽지 않네요. 자, 미국도 내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이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에서 2%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미국의 1분기 GDP 나오고 나면 또 이어서 그 다음 날에 발표되는 게 개인 소비 지출, 이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FOMC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미국의 경제는 오히려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 볼 때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고용이 줄어들고 뭐 감원 한파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역대 가장 좋은 수준의 고용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 부작용을 떠안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기업에 계속 그런 부담 주는 거 보십시오. 내년이 또 대선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를 생각해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금리 전망, 이번에 FOMC가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데 시장이 거의 뭐 8대2, 80% 정도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그 미국의 금융권 위기를 촉발하는 그 핵심에 있었던 그 은행 실적 나오기 전에는 심지어 9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0.25%포인트를 올리건 올리지 않건 사실상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거의 끝까지 와 있다. 네, 금융권의 불안을 고려하면 미국도 거의 정점에 와 있고 우리도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그럼 돌아설까요? 미국이 하반기 거의 올해 연말 무렵에는 돌아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농구 교본에도 보면 이것저것 다 배우고 맨 마지막에 배우거든요. 피벗이라는 게 자세 전환인데 레이업, 덩크, 3점슛 다 배우고 나서 피벗 할 때 됐다. 아마 연말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자, 뭐 이자 내느라고 진짜도 힘드실 텐데 연말까지는 일단 버티셔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